최초의 토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번 시간에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인 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적 유물입니다. 토기가 있어야 농사로 수확한 곡물들을 보관하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 역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죠. 1세대 문명 1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알려진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 약 1만 2천 년 전에 중동,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목민의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정착 생활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쌀, 밀, 호밀, 콩, 렌즈콩 등의 채소를 심고 소, 양, 돼지,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토기와 돌낫, 그리고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 맷돌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우리 역사넷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제주도 고산리에서 발견된 고산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1500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인 신시시대는 최소한 1500년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에서의 가장 오래된 토기는 언제 것일까요? 오다이야 마모 토이치 유적,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출토된 토기가 기원전 14,000년 전이래요. 그러면 16,000년 전이 되겠죠. 네, 한국 거보다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 일본보다 오래된 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태까지 발굴된 것 중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는 16,00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2018년 12월 14일 뉴스네요. 문명은 구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다라는 글이에요. 강인욱이라는 분이 썼네요.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토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아래쪽 내려가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발견된 토기인데 중국 셴런퉁 유적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근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2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강인욱이라는 분도 구석기 시대에 토기가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석기 시대가 2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기록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는 약 2만 3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3일신고 봉장기라는 데에 366갑자라는 기록이 있다고 했죠. 2만 1960년이고 그게 발해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 1000년을 더하면 2만 3천년 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상으로는 신석기 시대가 2만 3천년 전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기록이 맞다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토기의 발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토기가 2만 년 전 것이 발굴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록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토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부루가 만들었어요. 부루는 누구예요? 환웅의 장남이에요. 환웅의 장남인데 사대사학에서 이 단군하고 환웅을 일치시키면서 단군의 아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토기는 4,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하고는 안 맞죠. 아까 제주도에서 나온 게 약 1500년 전 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대사학이 주장하는 단군의 태자 부루는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루는 환웅의 장남이 되는 거예요. 이 신사기라는 책에도 이 김교원이란 분이 이거를 단군의 아들로 바꿔놨어요. 근데 기록상 글 흐름상 환웅의 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환웅이라는 용어는 원래 안 썼다고 그랬죠. 신인인데
사대사학이 생기면서 환웅이란 용어로 대체가 됐죠. 그러니까 신인의 아들이 부루가 되는 것이고 부루가 처음으로 토기를 만든 거예요. 기록에 신인 환웅의 황자는 4명이 나옵니다. 첫째가 부루이고 둘째가 부소예요. 부소는 무엇을 했냐면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했다고 나옵니다. 한약의 시조가 부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싯돌이란 말이 생겼다고 그러죠. 기원사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가 부우예요. 부우는 수렵을 해가지고 그 유해 그 야생동물들을 멀리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거주 지역을 구분한 것이죠. 구석기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수렵했기 때문에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주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도시화가 되면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 구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출현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야생 멧돼지들이 그 농가로 와서 피해를 주고 이런 게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오고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왜 200kg 넘는 멧돼지들 돌아다니면 사람이 위협을 받죠. 때로는 죽기도 하죠. 그래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주지 구분이 필요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막내인 부여는 예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주관했다고 그래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 수렵하러 다녔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동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 한 예로 남녀가 서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는 있죠.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춤을 추면서 남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리랑이라는 거 보면 맨 나중에 서로 돌면서 큰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함께 춤을 추죠. 그런 예법이 신석기 시대에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서양 영화를 봐도요. 이 춤을 추면서 악단이 이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파트너 바꿔가면서 남녀가 서로 만나죠. 그런 문화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클럽 가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능력화서 하는 거예요. 그 바뀌었어요. 근데 좀 내성적인 남자들은 이 현대 사회에서 클럽에서는 만나기 어렵잖아요. 뭐 요즘은 또 포차, 헌팅 포차 그런 게 생겼죠. 그것도 술을 좀 잘 마셔야 되고 이러겠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서로가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면서 파트너 바꿔가면서 만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녀의 만남이 모두에게 좀 평등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평등하죠.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된 거죠. 환단고기에서는 단군왕검의 태자인 부루를 대홍수 때 중국 대륙으로 보내서 순임금을 도와서 뭐 도산회의를 주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런 게 고고학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일 수 있어요. 23,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토기를 발명한 부루일 수가 있고 또 단군 시대에 그 대홍수와 관련된 부루가 있을 수 있어요. 부루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의 아들이 부루입니다. 이 부루는 동부여를 건국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금화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다고 북부여의 해모수의 왕 부루가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명화는 수천 년 더 늦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품은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이련이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단군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해모스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였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르이다. 라고 하였으니 부르와 주몽은 이복 형제일 것이다.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해서 단군의 태자 부르가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명은 18,000, 19,000년 정도 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 왜곡을 한 게 환단곡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